네,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예, 평소보다 일찍 출발했는데 도착 시간은 똑같네요. 그러게요. 네. 자, 오늘 첫 이슈는요. 예, 장마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어제 수도권을 비롯해 중부 지역에 이 바가지로 물을 정말 퍼붓듯이 폭우가 내렸습니다. 어제 서울은 하루에만 최대 380mm의 비가 내렸는데요. 이게 한 달치 비가 하루에 내린 거라는데요. 강남구 신논현역과 논현역 먹자골목 일대는 빗물이 1m 이상 차올라서 아예 이 차들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자꾸 들려오는데요. 서울 동작구에는 이 가로수 정리 작업을 하던 60대 구청 직원이 감전이 돼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예. 인천도 침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인천 곳곳에서 도로와 철도, 선로가 침수가 되고 운행 중인 차들이 물에 잠겨 시민들이 직접 차를 미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어제 저도 남부 지역으로 출장을 다녀오다가 수도권에 진입을 하자마자 선로 침수 피해가 나서 거의 1시간 넘게 연착을 했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 내륙 그리고 산지와 그리고 충북에 호우특보가 7시에 발효가 돼 있고요. 중부지방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린다는 그 지금 특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문제는 지금 이게 끝이 아니겠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지금 한반도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냉 건조한 저기압과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맞부딪히면서 정체 전선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부터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내일까지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35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예, 좀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는데 이 정도는 사실은 예보가 아니라 경고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 위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좀 계속 참고를 하셔야 되겠지만 여기에 지금 남쪽에서 제7호 태풍 무란마저도 발달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긴장감이 매우 높은데 이렇게 예측을 뛰어넘는 변화무쌍한 날씨의 원인이 결국 기후 변화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대책까지 모두 절실한 상황이네요. 네, 근데 일단 오늘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안전이 최우선이고요. 혹시 네. 주변 주민과 살피셔서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좀 미리 좀 방미를 좀 하시고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네, 김해시 세계 최대 고인돌 훼손 문제입니다. 경남 김해시가 세계 최대 규모의 이 구산동 지성묘, 보통 고인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고인돌 정비 공사를 벌이다 지성묘 일부를 훼손해서 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김해시가 지난달 토목 업체를 동원해서 구산동 고인돌 묘역의 정비, 복원 작업을 벌이다가 무덤의 대형 덮개돌인 상석 아래 부분에 놓인 얇은 박석과 묘역 대부분을 포클레인으로 이렇게 갈아엎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 이거 뉴스를 잠깐 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그러게요. 그래서 당시 경남도 문화재위원들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과 긴밀한 협의를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자문을 했는데도 시는 이를 무시하고 정비공사를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구산동 지성묘는 2006년 김해시 구산동 그 택지 지구 개발 사업을 하다가 발견이 된 유적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네. 워낙 규모가 크고 당시의 기술이나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또 다시 흙으로 덮어놨다가 2020년 2월이 되어서야 복원 정비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어이없는 훼손이 벌어졌습니다. 묘역을 표시하는 이 박석, 즉 얇고 널쩍한 바닥돌을 말하는데 이를 임의대로 드러냈고요. 또 청동시대 문화층, 즉 청동기 시대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그 중요한 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건드려서 일부 손상이 됐다고 하는데요. 김해시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경남도 문화재여서 경남도의 현상 병가 허가를 받아서 정비 사업을 시행했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경남도만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인류의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해명이 굉장히 궁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계기로 통해서 지자체 문화재 그 담당자가 해당 절차를 무시한 거기 때문에 또 다른 곳은 그런 일이 없는지 이번 참에 정말 실태 점검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상 초월이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싶은 네, 생각이 너무 좀 아마추어틱합니다. 자, 마지막 이슈 가보죠. 예, 좀도둑 수준을 넘어선 어느 대기업 간부의 일탈 소식입니다. 네. 국내 5대 그룹의 한 계열사 간부가 알뜰살뜰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예, 대기업 지방시설 관리 책임자였던 A씨는 2019년부터 작년 5월까지 무려 3년간 매일 24시간 회사 전기를 도용해서 가상화폐 채굴기를 가동한 사실이 이번에 들켰습니다. 아이고, 예.
예, 이게 심지어 엄청난 소음과 열이 발생을 해서 음. 이 하청업체의 시설 관리 기사들이 있는 방에 설치를 해뒀대요. 근데 열이 40도까지도 오르니까 이것들을 참지 못하고 하청업체의 기사들이 회사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발각이 됐는데요. 그동안 3년간 이 채굴한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가치가 3,800만 원이고 그리고 450만 원의 전기세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민간 소유지만 적어도 국가 사업과 관련된 중요 시설이기도 하고요. 시설 경비 등 분야별로 3개의 하청업체들을 두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최고 위치에 있었던 이 A씨를 고발이 아니까 회사에 이렇게 진정을 하자 오히려 진정한 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재계약에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회사에서 잘리게 됐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렇게 큰 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해명을 하는 어이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본사에 이득이 된 제보를 한 건데 앞으로는 이런 제보를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게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정은정 작가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